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하이패스 필터 했나요? 이거 했었나요? 이것도 했었죠? 자, 복습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죠. 왼편에 있는 게 어떤 필터였죠? 로페스 필터였죠. 어떻게 해서 그런 식을 얻게 됐죠? 가장 처음에 했던 거는 V out over V in을 구했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복소수경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와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그 사이에 어떻게 앰플리튜드와 페이지가 바뀌는지 봤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보면 볼테이지 디바이더 맞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V out, 이제 프리퀀시 영역이니까 대문자죠. V out over V in. 이게 뭐라고 했었죠? HV라고 했었죠. 트랜스퍼 펑션 HV라고 했었죠. 이거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GC over GR 플러스 GC. 볼테이지 디바이더에 대한 간단한 식이었죠. 우리가 이제 수식에 기반한 게 아니고 딱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센스를 가지게 되냐면은, 자, 볼테이지 디바이더에서 GC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1에 수렴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GR에 비해서 GC가 커지니까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GC가 작아지면은, GC가 커지면 HV는 어디로 가냐? 1로 가요. 맞죠? 만약에 GC가 작아지면 HV는 어떻게 되죠? 0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분모 GR은 정해져 있으니까 0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딱 봤을 때 그럼 GC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오메가가 커져야 되죠. 반대로 GC가 커지려면 오메가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 오메가가 작아질 때 이 트랜스 펑션 1이고 오메가가 클 때 트랜스 펑션 0이다. 그럼 이건 뭐죠? 패스하는 게 로를 패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페스 필터예요. 이거를 그 트랜스 펑션의 플롯, 앰플리튜드 페이지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볼 때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자, 하이 프리퀀시일 때와 로우 프리퀀시일 때를 보죠. 하이 프리퀀시일 때 레지스터는 어떻죠? 그냥 R 값이죠. 얘는 R이에요. R이에요. 커패시터에 보죠. 하이 프리퀀시일 때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죠?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1/J 오메가 C라고 했었죠. 하이 프리퀀시면 오메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작아지죠. 그렇죠? 매우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우 작아지면은 얘가 어떤 오픈? 숏이 숏. 그렇죠? 임피던스가 매우 작다면 숏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일 때 이 커패시터는 숏이 되고,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커패시터가 반대로 보죠. 자, 오메가가 작아지는 거예요. 로우 프리퀀시일 때. 그러면은 이 값은 매우 커지죠. 크다는 말은 오픈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오메가가 매우 작아서 로우 프리퀀시일 때 이거의 임피던스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 10기가 옴이다. 그럼 매우 큰 거죠. 오픈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이 프리퀀시의 숏이다. 숏이 됐어, 숏. 그럼 아웃풋 볼테이지는 얼마죠? V 아웃은 얼마가 되죠? 얘가 V 인이에요. 자, V 아웃은 얼마가 되죠? 제로가 되죠. 왜 제로가 되냐면은 아무리 뭐가 많이 있어도 여기와 여기 장합차는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웃풋은 0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얘가 오픈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V
Vout은 V인이죠. 그냥 연결돼 있잖아요. 그 V인이죠. 자, V인. 그 마찬가지로 또 이걸 보면은 하이 패스 필터일까요, 로우 패스 필터일까요? 로우 프리퀀시일 때 그대로 나가고 하이 프리퀀시일 때 0이 나가니까 얘는 하이 패스 필터예요. 자.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른쪽 거는. 자. 그래서 자, 이 네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네 개의 회로가 있고 첫 번째 회로부터 보죠. 왼쪽부터 1, 2, 3, 4번이었을 때 첫 번째 회로는 오메가가 0으로 가면 Vout 오버 V인이 얼마가 되죠? 오메가가 0으로 간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커파시터는 어떻게 되죠? 오픈되죠. 오픈되면 Vout은 V인 되죠. 그럼 이 B는 1이죠. 오메가 무한대로 되면 제로가 되죠. 왜 제로가 되냐? 얘는 숏이 되니까. 그럼 이거는 뭐죠? 하이 패스 필터일까요? 로우 패스 필터일까요? 로우 패스 필터죠. 로우 패스 필터예요. 두 번째 회로를 보죠. 이제 인덕터가 나왔어요. 인덕터는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인덕터는 어떻게 될까요? 숏이 될까요? 오픈이 될까요? 숏이 되죠.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오픈이 돼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보죠.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얘는 트랜스 펑션이 얼마가 될까요?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인덕터는 숏이 돼요. 그럼 아웃풋 볼티지는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이 트랜스 펑션은 제로가 될 거예요. 오메가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오픈이 될 거니까 트랜스 펑션은 1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챘죠?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이겠죠. 자, 세 번째 회로를 보죠. 세 번째 회로는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이건 어떻게 되죠? 값이?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자,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커패시터는 오픈되죠. 오픈되면 끊긴 거예요. 전압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연결되니까 1이 되고 이건 어떻게 오메가가 0으로 가면 1이죠.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얘는 숏이 되니까 1이에요. 얘는 0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회로는 뭐죠? 어떤 필터죠? 하이 패스 필터죠. 하이 패스 필터. 두 번째 회로도 하이 패스 필터. 세 번째 회로는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2년 전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내봤어요. 4개를 딱 그린 다음에 물론 강의했겠죠.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이 패스 필터가 어떤 로우 패스 필터인지 답만 적으시오 했는데 객관식 읽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로우 패스 필터는 몇 번일까요? 하이 패스 몇 번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다 트랜스 펑션을 다 구해가지고 이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시간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면 이것만 충분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요거는 끝났다고요. 자, 우리가 봤던 이 시스템은 다 1차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이전 장에서 했을 때 타임 트랜지션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퍼스트 오더로 나왔죠. 이제는 세컨 오더를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패스 필터, 그리고 레조넌스, 그리고 Q예요. Q. 퀄리티 팩터. 글자 수가 모자라요. 원래 Q는 뭐였죠? 전화의 심볼이 Q였어요. 근데 사실 전화는 많이 안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Q를 퀄리티 팩터라는 다른 심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시스템의 Q가 얼마냐 물어보면 이 시스템 전화량이 아니고 이 시스템의 퀄리티 팩터를 묻는 거고, 그게 뭔지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회로는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던 세컨드 시스템, 2차계와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낸다, 여러분들이 평가반 입장에서 친다면은 이걸 딱 내놓고 하나는 이거의 타임 체인저 리스폰스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VIN을 스텝을 건 다음에 VR 또는 Vout을 구하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시응답, 타임 체인저, 시간 영역에서 그렇고 주파수 영역은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Vout과 V인을 알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사실 이거는 볼테이지 디바이더죠. 그렇죠? 왜 볼테이지 디바이더냐면 여기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레지스터의 볼테이지를 보는 거니까. 따라서 트랜스퍼 펑션 HV는 Vout over Vin이라고 정의가 되고, 이 값은 GR over 어떻게 되죠? GR 플러스 GC 플러스 GL로 표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간단한 볼티지 디바이더예요. 그리고 이 값이 다시 쓰면은 R이고, GR은 R 플러스 GC는 1 over J 오메가 C 플러스 J 오메가 L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분모에 분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J 오메가 C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J 오메가 RC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RC 플러스 J 오메가 제곱 LC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J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지만 J 제곱은 마이너스 빠져나오면 되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냥 우리는 이제 여러분 느꼈겠지만 J 오메가 하나의 변수처럼 써요. X처럼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분모에 오메가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HV가 J A 오메가 오버 J 오메가 오버 오메가 1 플러스 1 J 오메가 오버 오메가 2 플러스 1 이거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자, 위에 A라는 상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건 내버려 두고, 아래에 있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거를 펼쳐볼게요. 얘를 펼치면, 이 분모한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한 펼치면은 J 오메가 제곱 J 오메가 I 제곱 오버 어떻게 돼요? 오메가 1 오메가 2 플러스 J 오메가 오버 오메가 1 플러스 다시 1 오버 오메가 1 플러스 1 오버 오메가 2 제곱이 아니고 2죠 이거. 오메가 2 J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겠죠. 분모만 펼치면 이렇게 되죠. 분모만 펼치면 이렇게 되죠. 이 식과의 식은 매우 유사하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 1C가 여기는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LC가 1 오버 오메가 1, 오메가 2가 되는 거고, RC가 1 오버 오메가 1 플러스 1 오버 오메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일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HV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친다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밴드패스 필터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밴드패스 필터가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패스밴드 필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말이죠. 밴드를 패스하나 패스가 밴드는 뭐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걸 수식을 전개하기 전에 밴드패스 필터의 왜 밴드패스 필터를 부르냐면은 x축이 오메가고 y축이 HV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하이패스, 로패스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죠? 하이패스 필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 오메가 1과 오메가 2 사이에 있는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오메가 1보다 낮거나 오메가 2가 높은 것 주파수 통과시키지 않아요. 처음에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패스밴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패스밴드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자, 그래서 이거 다 적었으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런 2차 시스템이 있을 때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혼란을 안 시키려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가 이게 안 될까요? 아까 2차식의 분모가 있었죠. 그 분모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데 실근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실근을 가질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냐면은 이 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는 우리는 구간이 그전에 구간 두 개 있었죠. 오메가 제로만 있을 때는 오메가 제보다 클 때와 작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구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상태로 가지고 있죠. 오메가 2가 오메가 1보다 크다. 그건 뭐 쉬워요. 왜냐면은 그 오메가 1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앞뒤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메가 1보다 오메가 2가 크고 구간 하나 오메가가 오메가 1보다 작고 오메가 2가 작을 때 낮은 구간인 거예요. 얘는 로우 프리퀀시 구간인 거죠.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이거는 매우 작다는 뜻이죠. 0으로 수렴하는 것 같죠? 작으니까 모든 수보다. 그러면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얘는 어떤 경향을 가질까요? 무슨 뜻이냐면 오메가가 0으로 갈 때와 같죠? 어떤 경향을 가지죠? 분모는 어떻게 되죠? 1로 가죠. 분자는 0인데 어떻게 0으로 가죠? JA 오메가로 가죠. 이 경우 HV는 JA 오메가가 돼요. 따라서 JA 오메가 되고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각 HV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90도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얘는 주파수가 낮으면은 0으로 가는구나. 그 말인즉슨 낮은 프리퀀시는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오메가가 오메가 2보다 크고 또 오메가 1보다 큰 경우, 즉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경우를 보죠. 이 경우를 보면은 자 다시 오메가가 매우 크면은 이제 혼란스러워요. 분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은 오메가를 가진 컴포넌트와 오메가라는 컴포넌트가 두 개 있죠. 두 쌍이 있죠. 첫 번째 쌍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점점 커지죠. 뭐보다 커지냐면은 첫 번째가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을 무시할 수 있죠. 두 번째도 1을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이 수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HV는 1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J, A, 오메가 오버 J, 오메가의 제곱 나누기 오메가 1, 오메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떤 형태냐면은 이거 하나씩 되죠. A, 오메가 1, 오메가 2 오버 J 오메가가 되죠. 궁극적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각도 HV의 각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또는 뭐 2분의 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는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주파수도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뭐 나만 아는 게 없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구간을 보죠.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 사이일 때를 보죠. 이게 조금 자 신경이 쓰여요. 자, 그냥 러프하게 퉁쳐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메가가 오메가 1보다 커요. 여기서 첫 번째 페어를 보죠. 오메가 1보다 크면은 우린 이것과 1 중에서 뭐를 무시할 수 있죠? 1을 무시할 수 있죠. 1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X를 쳐볼게요. 1을 무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메가가 오메가 2보다 작아요. 그럼 이것과 이것 중에서 뭐를 무시할 수 있죠? 앞에 거를 무시할 수 있죠. 얘를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HV를 러프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J, A, 오메가 오버 어떻게 되죠? J, 오메가 오버 오메가 1이 되죠. 그럼 J가 남는 거는 A, 오메가 1. 뭐죠? 이거? 상수예요, 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죠. 아, 그리고 HV의 각도는 트랜스 펑션의 각도는 어떻게 되죠? 0도가 되죠. 놀랍죠. 자, 그러면은 이게 오메가고 이게 HV인데 HV의 뭐냐? 절대값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고 HV의 각도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오메가 1보다 오메가 2가 크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해보죠. 첫 번째 오메가 값이 매우 작을 때는 경향이 JA 오메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1차식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요. 어디까지? 오메가 1까지.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 사이에는 어떻죠? 값이 상수죠. 상수니까 곧장 가요. 물론 이건 러프하게 그린 거예요. 사실은 스무스하게 바뀌지만 그렇죠? 이 값이 얼마냐? A 오메가 1이 돼요. 이 오메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2보다 크면은 J 오메가 0으로 가지만 물론 그렇죠. J 오메가 분의 1의 형식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1/x 형태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은 넓게 봐서 내려가죠. 이렇게. 이게 이 밴드 패스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의 앰플리튜드예요. 두 번째 구간 보죠. 두 번째 구간은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이 그래프의 첫 번째 구간은 2분의 파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0,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되지 않고 그게 아니죠. 자, 90으로 0으로 가야 되니까 먼저 갔다가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그래프가 이 트랜스퍼 펑션의 위상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어떤 경우 이 사이일 때 너무 심하다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해가 돼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첫 번째 구간도 이해된다. 마지막 구간도 이해가 된다. 먼 곳이니까. 근데 두 번째 구간 오메가 1과 오메가 2 사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모든 관계없이 얘가 얘보다 좀 크다고 해가지고 이거 무시해버리고 얘가 얘보다 좀 작다고 해서 이거 많이 무시해버리고 그 얘기죠. 맞아요. 이게 좀 심하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오메가 1보다 오메가 2가 매우 클 때의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여기 인수분해 했다고 했었죠. 인수분해한 두 개의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안 돼요. 매우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퉁치는 거 말고 매우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매우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숫자가 이 사이에 있다고 해도 얘는 하나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이 매우 시적절했어요. 딱 다음에 나올 타이밍인데 자, 아까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라고 했었죠. 인수분해한 해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2차식 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 이것과 이 형태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해가 붙어 있으면 중근, 떨어져 있으면은 두 개의 실수근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점점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실수근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딱 같아지면 중근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복소수로 넘어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복소수로 넘어가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자면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까 얘기한 오메가 2가 오메가 1보다 매우 크다는 식의
상황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2차식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들을 일반식으로 다르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타랑 오메가 n 본 적 있죠? 앞장에서 배웠죠? 바로 그거예요. 자, 바로 그거고 우린 현재 이 상황에서 얘가 두 개 분모가 실수근 두 개를 가질지 수근을 가질지 일반식인 거예요. 일반화된 식이고 이 경우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1로 표시가 되고 이 제타분의 오메가 n은 RC니까 제타는 1 오버 RC 오메가 n이니까 R 오버 2 루트 C 오버 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적어볼게요. 자, 이게 밴드패스 필터였어요. 밴드패스 필터의 실근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쳐보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오메가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까워지면 얘가 그냥 이렇게 돼요. 플랫한 부분이 없고 이렇게 삼봉우리처럼 돼요. 그리고 페이지도 어떻게 되냐? 원래 페이지는 얘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죠. 하게 그렸다면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언제? 오메가 2가 오메가 1보다 매우 클 때. 하지만 이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파이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언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가까워진다면. 이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그릴 수 없겠죠. 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어요. 그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앞서 봤던 이런 2차식의 분모인 식을 좀 전에는 오메가 1 오버 오메가 n 플러스 1 오메가 오버 오메가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지금은 오메가와 오메가 n과 제타로 표현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전 장에서 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수식과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n과 제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1 그리고 제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연하게도 앞서 봤던 의 타임 체인전트를 구할 수가 있죠. 그때 오메가인가 그때 제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이건 일치하게 돼요. 당연히 일치하게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퀄리티 팩터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데 퀄리티 팩터는 2제타분의 1을 Q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파라미터 RLC 아까 그렸던 저 회로의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R은 10옴, C는 마찬가지, L은 마찬가지. 이런 해석을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1이니까 두 회로 다 L 값과 C 값은 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오메가 n은 4.47 곱하기 10의 3승 라디안 퍼 세컨이 돼요. 그렇죠. 뭐 저항값은 오메가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타 QA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퀄리티 팩터는 얼마가 나오냐면 0.022가 나오고, 왜냐하면 제타가 1/2Q고 얘가 22.7이 돼요. QB는 얼마가 나오냐면 2.2가 되고, 그 말인즉슨 제타는 2Q고 0.227이 돼요. Q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으로 구한 거예요. 여기 1/R 루트 L 오버 C 이 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퀄리티 팩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퀄리티 팩터를 알고 마찬가지로 퀄리티 팩터 통해서 제타를 구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케이스 제타 0.7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죠? 타임 트랜지언트에서 제타가 20.7이 나왔다. 그럼 어떤 상태라고 그러죠? 오버댐프라고 그러죠. 오버댐프. 오버.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언더댐프. 언더. 언제 타임 트랜지언트일 때.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오메가고 이게 뭐냐? 각 HV 이게 오메가고 절대값 HV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제타가 제타가 매우 크죠. 제타가 매우 크다는 말은, 제타가 1 이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타임 트랜지언트 제타가 1 이상일 때 기억나나요? S1과 S2가 실수로 나왔죠.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이 수식은 두 개의 실근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두 개의 실근이란 말은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즉 오버댐프 케이스 또는 Q가 매우 N은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실수값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HV는 이렇게 표시되게 돼요. 이거는 이해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제타가 1보다 작으면 이 식은 실근을 가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언더댐프트 케이스에서 S1과 S2가 복소수로 표현됐었죠. 그 말인즉슨 이 식이 실근을 못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오메가는 실수여야만 돼요. 오메가는 허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실수만 돼야 되고, 따라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만 존재하냐? 오메가 n만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렇게 뾰족한 모양, 오메가 n을 중심,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오메가 n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뾰족한 산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B, 이게 케이스 A예요. 케이스 A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존재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타가 1보다 클 때, B는 제타가
Z가 1보다 작을 때의 얘기예요. 마찬가지 케이스로 케이스 A의 경우에는 Z가 1보다 매우 클 때죠. 클 때는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HV는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두 단계로 걸쳐서 내려가게 되고, 케이스 B의 경우에는 케이스 B는 Z가 1보다 작으니까 이 식은 실수근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있는 게 아니고 오메가 n만 존재하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 차식의 타임 트랜전트를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죠. 게다가 지금 덥고 밥도 먹고 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노곤하거나 졸리지 않으면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냥 선 그린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내가 뭐 이거 수식 전개 안 했죠. 그냥 그렸죠. 굉장히 정성적이죠. 그래서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잘 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어려운 거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났어요. 2차 시기는 끝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넘어갔죠. 2차 시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타임 트랜전트에서 벌써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번 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리냐? HV를 그리시오. 이건 다 필요 없어요. 회로 보여주고 이 회로에 HV를 그리시오라고 해버리면은 다 끝났죠. 왜 다 끝나느냐? 회로 해석해야 되고 트랜스 펑션 구해야 되죠. 그걸 다 한 다음에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보데플랫. 보데플랫은 이러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그리는 하나의 플랫이에요. 그리고 보데플랫의 철자가 BOD인데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데플랫 이거 다시 읽어줄게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dB 스케일, dB가 뭐냐? 데시벨 스케일로 표현한 거를 보데플랫이라고 불러요. 다른 게 별게 아니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앞에 그렸던 것들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뭘로? dB 스케일로.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데 플롯의 b는 항상 대문자여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아, 그렇죠. 고유명사수 그렇죠. 여러분 그 영스 모듈러스 배웠죠? 거기 y도 대문자죠. 왜냐면 그 사람 이름이 영씨네, 영씨. 영씨니까 영스 모듈러스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고 중요한 거 아니지만 두 번째는 frequency response를 dB 스케일로 그리는데 frequency response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매그니튜드가 있었고 페이지가 있었죠. 항상 그래프를 두 개 그렸잖아요, 같이. 그런데 매그니튜드는 dB 스케일로 그리게 돼요.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디그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용했죠. 파이 오버 2, 4분의 파이 했는데 이제는 디그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일은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리니어 스케일이 뭔지는 이후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매그니튜드에서 dB 스케일로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얘가 매그니튜드죠. HV. 곧 V out over V인인데 이걸 dB 스케일로 그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이에요. V out over V인 결국 HV죠. HV에 로그를 취하는데 자연 로그가 아니고 로그 10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로그 밑에 10 붙은 거. 네. 여러분 계산기에 ln 돼 있는 게 이게 로그고 계산기에 로그라고 돼 있는 게 사실 로그 10이에요. 그렇죠? 알죠 이거? 다 안다고 믿어요.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앞에 20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앞서 봤던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의 패스밴드에서의 HV가 얼마였죠? 말로 하니까 혼란스럽죠.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로패스 필터에서 패스밴드에서 여기가 패스밴드예요. 의 매그니튜드가 얼마였죠? 그렇죠? 말보다 힘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자, 1이었죠. 그럼 이거를 dB 스케일로 표현하면 얼마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냥 제로라 쓰면 안 돼요. 제로 dB라고 적어요. 여기서 d는 소문자 d, b는 대문자 b예요. 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얘가 처음에 1이었고 얘가 만약에 10분의 1이 됐어요. 리니어 스케일에서 얘를 dB로 표시하면 얘가 0dB예요. 그렇죠? 아까 맞죠? 이거는 몇 dB가 되죠? 마이너스 20dB가 되죠. 마이너스 20dB가 되냐면은 얘가 얼마가 돼요? 10분의 1 되죠. 10분의 1 되면 어떻게 돼요? 로그 10에 10분의 1이면은 그렇죠? 얘가 무슨 뜻이냐면 로그 10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요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로그 10에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곱하기 20하면 마이너스 20 되죠. 얘가 100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0dB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또는 10분의 1이 되고 100분의 1이 되고 이게 굉장히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선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와 얘의 비율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와 얘의 차이가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얘가 리니어 스케일에서 이런 거고 로그 스케일 이거를 dB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표현이 참 이상한데 그 스케일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가 안 돼 있는데 보데 플롯을 그릴 때 오메가를 그리죠. 그런데 오메가의 스케일이 지수함수 스케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3, 4, 5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넓은 영역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보데플라에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처음에 1, 10,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럼 Y축은 Y축은 다르겠죠. Y축은 매그니튜드일 수도 있고 페이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가 스케일이 이제 0dB,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40d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이건 쉽죠? 이렇게 돼요. 뭐 볼 필요도 없죠. 너무 쉽죠. 자,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HV는 1로 가요. 어떻게 가냐?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HV는 1/J 오메가 RC가 돼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잘 표시하는 거예요. HV의 절대값을 매그니튜드를 dB로 표시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0dB죠. 0dB. 0dB. 자, 두 번째 케이스예요. HV가 무한대로 갈 때 dB 스케일 HV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건 쉽게 안 나오죠. 따라서 20 로그 10의 1/J 오메가 RC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어려운 거 없죠? 마이너스 20 로그 10의 오메가 RC가 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자,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페이지, 자, 매그니튜드, 페이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메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은 축이 그냥 매그니튜드라고 적고 유닛이 dB가 되는 거예요. 세로축은 이 dB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가로축은 오메가고. 자, 이거에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 존재하겠죠? 이 오메가 제로는 얼마죠? RC분의 1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오메가가 RC분의 1인 거는 여기는 이거의 해와 비슷하죠. 그렇죠. 이제는 알겠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 해를 생각해요. 해. 분모의 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가 존재하고 오메가 제로가 작을 때는 몇 dB죠? 얘가 0dB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딱. 오메가 제로보다 클 때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꺾이죠. 이렇게 꺾이죠. 이거 이해되나요? 되나요?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오메가가 10배가 된다고 쳐보죠. 여기서. 아, 그 전에 이거 어떻게 분리하죠? 로그 10
이거 분리되나요? 합으로 분리가 되죠.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마이너스 20 로그 10의 RC 마이너스 20 로그 10의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 제로 컷오프 있을 때 이 값은 얼마가 되죠? 아니다. 얼마가 되죠? 0 되죠. 0. 얘가 0 되는 거예요. 0. HV dB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식이 이거예요.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일 때 얘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죠. 접점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10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0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죠? 얘가 10배가 됐으니까 맞죠?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건 정말 수학이잖아요. 자, 10배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0이 돼요. 100배가 됐어요. 오메가가 100 오메가 제로가 돼요. 100 오메가 제로 100 오메가 제로가 됐어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니까 얘가 스케일이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고 로그 스케일이라고 했었죠.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오메가, 10 오메가, 100 오메가가 다 일정한 간격으로 있죠. 세로축 볼까요? 0dB,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40dB 일정한 간격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직선이 되죠. 직선이 되는 거예요. 직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거 트랜스 펑션 그릴 때 무의식적으로 오메가고 HV의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거 기억나죠? 처음엔 퉁쳐서 그랬지만 실제로 HV의 절대값은 이런 류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모두 보델플러스 쓰기 때문에 다 버릇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만 양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니까 항상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은 추가를 해야 돼요. 뭘 추가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의 기울기를 추가해야 돼요. 우리 아마추어 같이 여기 10오메가, 100오메가 쓸 수 없잖아요. 마치 이건 어떤 뜻이에요? 여기 있는 다음에 여러분 선그래프를 있는 다음에 1, 3, 2, 3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실제로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거 다 지우고 얘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오메가 제에서 컷된다는 거 표시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표시하냐? 마이너스 20 per DEC. 네. 자, 마이너스 20 dB per DEC.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DC가 10배 증가, 10배라는 뜻이니까 10배 증가할 때마다 20dB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기울기를 표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러프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그릴 때는 여러분 선을 2개 그려야 되는데 보델프샷을 그리시오 그러면 선을 2개 그려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표시하면은 approximation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흰색 선은 근사값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그래프도 직선으로 하다가 툭 꺾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선을 더 그려야 되는데 하나 더 여기 꺾인 부분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보데 플롯의 매그니튜드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사실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뭐였죠? 기계 시스템 제어 말고 또 시스템 해석과 시스템 제어 배우잖아요. 그때 배우는 게 보데 플롯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과목에서 먼저 배우게 돼가지고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석 계열 배울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릴 때 뭐를 그려야 되느냐? 제로 dB 시작점 그려야 되고, 그 다음 어프록시메이션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면 항상 기울기를 표시해야 되고, 그렇죠? 요거 표시, 기울기 표시, 그 다음에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 어프록시메이션 다 그린 다음에, 이것도 컷 오프 프리퀀시 그려야 되고, 어프록시메이션 다 한 다음에 꺾인 부분을 스무스하게 그려준 다음에 액츄얼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정확하게 할 거라면은 컷 오프 프리퀀시와 액츄얼이 W0에서는 약 3dB 차이가 나요. 나머지 구간 일치하고. 자, 이게 매그니튜드를 그리는 방법이고, 페이지를 그리는 방법 보죠. 페이지는 이게 오메가, 얘가 오메가 제로가 되고, 우리 지금까지 로우 패스 필터 그릴 때 페이지 어땠나요? 로우 프리퀀시에서 페이지 얼마였죠? 로우 프리퀀시일 때 페이지가 얘 페이지는 0이죠. 0도죠. 프리퀀시일 때 페이지 얼마였죠? 마이너스 9죠. 더 좋아졌어요. 디그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얘를 페이즈라고 표시하고 유닛은 디그리예요. 그런 다음에 오메가 제로를 먼저 딱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오메가 제로의 10분의 1을 표시해요. 세 번째로 오메가 제로의 10배를 표시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10배, 10분의 1과 10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에는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냥 바뀐다고 했었죠. 더 러프하게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죠. 과연 여기가 언제고 여기가 언제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데 플롯은 어떻게 그걸 정의하냐면은 얘가 제일 처음에 0도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90도까지 내려가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언제 내려가기 시작하냐면은 트랜지션이 언제 발생하냐면 오메가 제로 컷 오프 프리퀀시의 10분의 1 지점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오메가 제로일 때 그럼 몇 도가 내려가서 오메가 10배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일 때 얘 페이지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5도죠. 끝이에요, 끝. 그런 다음에 표시를 뭐라고 하냐? 여기다가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표시하고, 그럼 액츄얼도 그려야 되겠죠. 비슷해요. 자, 액츄얼은 가다가 꺾인 부분에서 스무스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스무스하게 잘 그려야 돼요. 자, 이건 아래로 꺾여 있죠. 그러니까 스무스한 라인이 아래에 있죠. 얘는 위로 꺾여 있죠. 그러니까 스무스한 라인이 위에 있어야겠죠. 이게 스무스하게 그리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전에 해야 돼요. 이게 왜 혼란스럽냐면은 이후에 보데 플롯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보데 플롯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y축이 db예요, db.
스케일, 그 매그니튜드고 어프로시메이션을 잘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꺾여 있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스무스하게 잘 그려야 돼요. 이 보데 플랫을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